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50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마운트곡시 채권자 일부 물량이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서 채권자들에게 상환이 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많은 채권자들이 상환받은 물량을 매도하지 않고 콜드월렛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많은 채권자들 역시 보유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채권자들은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크라켄에 이어서 마운트곡시 채권 상환을 위임받은 거래소 비트스탬프 역시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반환을 현지 시간으로 7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운트곡시는 현재까지 상환 지정 거래소로 비트스탬프, 비트뱅크, 그리고 SBI, 그리고 크라켄을 두고 있고요. 오늘 내일 채권자들이 상환받은 비트코인 물량으로 인해서 실제 매도로 인한 일부 영향 플러스 투자자들의 우려 심리에 의한 영향 등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미국 증시의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미국 증시장이 나스닥 마이너스 3.64%로 큰 하락으로 마감한 것에 비해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선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시에 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증시보다 더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의 하락에도 일부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새벽에 친암호화폐 성향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안 루미스가 연준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통화 시스템 관리와 그리고 달러 가치 안정화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친화적 입장 변화를 감안할 때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가 현지 시간 7월 25일부터 시작되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연사로 나설 예정인데요. 이때 트럼프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발언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증시나 암호화폐나 정치적 이슈로 활용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럴 때일수록 나의 해당 자산의 투자 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시면서 심리적으로는 안정화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암호화폐 발언 기대와 달리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 대한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사 초청이 무산되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 즉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를 초청하는 것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써 해당 행사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모든 시선은 트럼프에게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CNN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트럼프가 해리스에 비해서 49%대 46%로 미미하게 앞서고 있지만 조 바이든보다는 격차가 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2024 연사로 나서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더 사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트럼프가 해리스와의 갭을 더 늘리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져올 어떤 놀라운 전략을 발표할 것인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래퍼의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에 잘 알려진 사람이고 또 그녀 역시 미국 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재설정을 제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나는 열린 마음을 두고 있겠지만, 만약에 엘리자베스 워런과 같은, 그녀는 대표적인 반암호화폐 성향의 정치인이죠. 어쨌든 그녀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트윗에 제시했습니다.
한때 공개적으로 리플의 비관론을 펼쳤던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콘돔이 리플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추후에 리플 XRP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암시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가 그동안 비관론을 고수한 주된 이유가 리플과 미국 SEC 간 분쟁 조정 상황 때문인데, 리플 지지자로 노선을 변경한 가장 큰 이유가 리플과 SEC 간 소송이 종결된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또 소송 종결과 리플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기관 투자자의 자본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 미국 SEC의 비공개 회의에서 혹시나 리플과의 소송 협상 문제가 다루어질지 모른다는 기대감 역시 XRP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선방을 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인데요. 이를 떠나서 소송의 종결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리플 XRP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자면, 투자자라면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과 함께 XRP 현물 ETF가 출시 이후에 얼마나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고, 추세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2, 3일 정도 흐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출시된 첫 거래일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강력한 출발을 알리긴 했지만, 1월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아성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의 가치는 보다 많은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XRP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대중과 기관들이 충분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더리움만큼의 시간 역시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리플 입장에서는 이를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지만 XRP가 투자 상품으로서 출시 가능성을 높이고, 또 출시 이후에도 그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외신에 따르면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빌 더들리가 나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고 내 생각도 바뀌었다. 나는 연준이 가급적이면 다음 주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회의라면 7월 31일 FOMC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7월 금리 동결에 대한 예상이 약 93%이고,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해왔던 전 연준 이사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9월 미국 금리 인하는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가 현재 연준 의원이 아니고 전 연준 의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그의 발언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객관화된 정보와 함께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